부부간의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네. 그럼 아무튼 뭐 나중에 좀 큰일이 생기고 이러더라도 부부는 약간씩 다투면서 그렇죠. 본인의 속마음을 알아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부부싸움도 안 되는 부부가 사실은 더 위험하고요. 와. 예,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 싸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도 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의욕이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15년 된 부부가 찾아오셨는데요.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깊이 따져보면 상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의욕이 없거나 이미 이 두 관심도 사람에 없고. 대한 어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더 동네- 심각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저희 동네 표현으로는 아주 그냥 골물대로 골문 거죠.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사실은 더 위험해요. 항상. 왜냐하면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당신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욕구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 좀 이렇게 해줘. 날 좀 알아봐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부싸움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그 과정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응어리를 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약간의 이제 그 어떤 지혜로운 것만 조금 가미를 시키면 부부싸움을 해서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안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그렇네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싸움 하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오히려 더 건강한 부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아까처럼 상처가 이제 골마 가는데도 모르고 무관심하게 방치해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소통이 전혀 없었던 이 친목 부부에게 과연 어떤 솔루션이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부에게 어떤 솔루션이 주어졌냐면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끌어안기예요. 뭐냐면 남편이 네. 아내의 감정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피만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런 남편은 논리로만 접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을 이 끌어안는 이 남편의 의지와 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남편분이. 네. 그리고 이 아내는 끼어드는 대화 습관을 우선은 중단시켰어요. 크로스토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아내가 부르르 떨면서 막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비난. 아, 그럼 남편 얘기를 끝까지 안 듣는. 네, 잘 안 듣죠. 왜냐하면 그럼 그 받아들일 아내들이 수 많아요. 없기 때문에. 아. 네, 아니 그래서 말을 하자 그러고 본인만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시간이 게. 지나면서 세 번째 정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아내가 듣기 시작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남편이 감정적으로 끌어안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아는구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감이 많이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집에 늦게 들어온 거고 뭐 이런 걸 듣기 시작하군요, 아내가. 네,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또 더 심층적인 부분들이 유년 시절을 이제 좀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심리극을 통해서 남편의 어린 시절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네. 여기에서는 남편이 왜 사업적인 성공에 이렇게 꽂혀 있는지. 목말라 있는지. 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 그건 유년 시절을 보면 알 수 네, 있는 거예요? 뭔가 예, 배경이 왜냐하면 있으셨군요. 성장기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서 한 번에 그 청소년 시절에 어떤 좌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야 말리라라고 나는 하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리극을 남편이 실질적으로 하셨을 때 아내가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 20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었을 있죠. 텐데 그죠.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가정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바깥으로만 뛰어다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그렇죠.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서 서로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정말 껴안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아내가 아이 중심이었잖아요. 딸 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네, 아이한테만 집착하고 아이한테 올인하는 엄마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만 이렇게 몰려있던 에너지를 남편하고의 관계 안에서 서로 함께 공유하는 거로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하기라는 거는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정해서
둘이 손잡고 산책도 하고요. 네. 또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요. 또 오페라라든지 뮤지컬도 아내가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딸하고만 같이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내 남편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근데 남편이 그거를 시간을 허용을 해주고 그 시간을 아주 기꺼이 그럼 현재 이 부부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많이 행복해지셨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남편이 우선은 그 에너지를 가족에 이제 어느 정도 할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내도 이제 불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선생님, 정말 내가 이런 인생,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행복감이 오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또 지난번에 남편이 이 바이어들하고 만나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그런 어떤 심리 상태랑 이런 거를 쭉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1시간 반을 남편이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대요. 네. 왜냐하면 또다시 남편한테 거부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는 게